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요즘 라임 자사운용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들어보신 적 없다고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라임 자산운용은 운용자산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 1위 회사입니다. 무려 운용자산이 5에서 6조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1월 28일자로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IG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폰지 사기 업체였다는 건데요. SEC는 정교한 전문 투자자조차도 폰지 제도에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투자한 전문 투자기업도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 폰지 업체에 사기당한 한국 라임 자산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도 있고 조금씩 있어요. 이곳은 우리나라 헤지펀드 업계 1위인데요. 이전 편에서 라임 자산운용이 미국 폰지 사기 업체의 돈을 2,400억 원이나 날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IIG 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IG는 헤지펀드의 탈을 쓴 폰지 사기 업체인데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회사는 정의는 확실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가입하는 일반적인 투자펀드와는 달리 100명 혹은 법인 등 이런 투자가들을 개별적으로 모아서 일반적인 펀드보다 훨씬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투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파생상품, 원자재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명확하진 않죠. 근데 이 헤지펀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소개할 블랙 에지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체 1위가 바로 라임 자산운용인데요.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한 대표적인 상품이 이 메자닌이라는 상품과 IIG, 이 폰지 사기 업체에 투자한 무역금융 상품입니다. 메자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메자닌 어디서 비슷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메잘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메잘라가 가운데라는 뜻의 메와 윙을 뜻하는 잘라가 결합돼서 중앙에서 뛰기도 하고 윙으로 뛰기도 하는 반반 플레이 스타일, 우리 짬짜면 같은 스타일을 흔히 메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처럼 메자닌은 1층과 2층 사이 가운데 있는 라운지 공간, 이런 좋은 집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주식과 펀드 그 중간 단계 위험 상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걸 많이 취급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CB, 전환사채죠. 라임은 전환사채 등도 많이 취급했고 무역금융상품도 많이 취급했다고 합니다. 이 무역금융상품에 투자한 게 바로 IIG입니다. IIG는 어떤 업체였을까요? SEC 발표 내용에 따르면 IIG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 IIG는 1995년 시작된 업력이 25년 된 회사입니다. IIG는 1995년부터 크지 않은 규모로 무역금융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운 TO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퍼튜니티 펀드라고 하는데 거래기회 펀드라고 하나요? IIG의 핵심 인력은 2명의 공동대표와 1명의 임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한 핵심 인력이죠. IIG라는 이 회사가 폰지 사기 업체가 된 건 2007년 시작됐습니다. 2007년에 폰지 사기 업체가 돼버린 건 남미 커피 제조업체에 600만 달러 그리고 수산물 제조업체에 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가 이게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 달러가 그냥 날려버린 거죠. 이 디폴트 난 채권을 가짜 대출 채권을 만들어서 위조하는 방식으로 무마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내가 그때 그 작은 잘못 하나를 인정하고 내맞고 그때 나 싸대기 때려주는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1200만 달러에서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말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그때 가짜 대출 채권을 만들어 갖고 이 자산은 쟤한테 또 빌려줬어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된 거죠. 예를 들면 SEC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임원이 파나마에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웁니다. 흔히 주식꾼들은 이걸 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IIG가 그 회사들의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허위 대출증을 만듭니다. 이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우리가 대출 계약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대출 채권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허위 대출 채권을 디폴트 난 채권하고 남미 커피 업체, 수산물 제조업체 채권하고 교체를 합니다. 이 묻고 더블로 가처럼 다른 가짜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자산 운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거죠. 운용 보고서에 어디 대출 채권이 나가 있다, 기초 자산이 얼마인지, 투자한 자산이 얼마인지 나올 텐데, 이 중소규모 업체 치고 1200만 달러면 당시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대신에 그런 식으로 폰지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1200만 달러가 그냥 날아간 돈인데, 이게 있다고 거짓말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도 돌려주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익만큼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게 메꾸고 또 다시 또 작게 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큰 펀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허위 매출 채권들을 모아서 2013년에 CLO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으로부터 2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50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CLO를 만들어서 이 부실을 한 번에 정리하고 운용을 통해서 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잘 안 됐겠죠. 그래서 2017년에 이 부실이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그 부실 채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계속 폰지 사기 규모가 커져서 600만 달러 2개 디폴트 날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려 2억 2천만 달러짜리 CLO가 터질 위기가 되니까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LO를 메꿀 2017년에 펀드 2개를 다시 만듭니다. 그 중에서 2017년 6월에 GTFF, 그러니까 글로벌 트레이딩 파이낸스 펀드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GTFF로 들어간 것 중에는 4,400만 불의 허위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GTFF 펀드에 들어간 것 중에는 2,800만 달러 아르헨티나 회사에 빌려준 대출 채권이 있다고 써놨는데 아르헨티나 회사는 이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쟁이 있는 대출 채권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밝히지 않고 정상 채권이라고 알리고 GTFF에 넣은 거죠. 2017년 7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1,300만 달러짜리 새로운 펀드 하나를 더 만듭니다. STFF, 스트럭처드 구조화된 트레이드 파이낸싱 펀드란 걸 만드는데 STFF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해요. STFF가 TOF,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트레이드 오퍼튜니티 펀드죠. TOF. 그리고 CLO. 여기서 허위 대출 채권을 사는 걸로 했고, 아까 이야기한 아르헨티나 대출 채권을 2,500만 달러를 사는 걸로도 했다고 합니다. IIG가 사모펀드가 아닌 뮤추얼 펀드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공모 펀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에셋 펀드 이런 것처럼 그런 펀드에도 회사에 투자 자문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폰지 사기 업체가 정상 펀드 회사에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어쨌건 이렇게 투자 자문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허위 채권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출, 분쟁 있는 대출, 그 채권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고 속이려고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밝혀지면 개망신이라고 봐야겠죠. 폰지 사기 업체에 투자 자문을 받았다는 게 참 밝혀지면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한국과의 연관이겠죠. 이 GTFF 펀드를 만들었더니 7천만 달러 앵커 인베스터, 그러니까 고정 투자자가 되겠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키맨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라임 부사장입니다. 고정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로서 넣고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메인 투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종필 부사장의 7천만 달러 투자, 그 외에도 그보다 작은 외국 투자자 2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SEC는 조사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라임의 또 다른 사람들인지 혹은 전혀 다른 한국 회사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랑 관련 없는지 이런 것도 알기 위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또 다른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라도 SEC에 금융당국이 서둘러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라임이 IIG에 투자한 금액이 2,500억 원까지 달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액을 투자하고 실사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중소규모의 회사, 조사해보면 부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회사에 무슨 이유로 투자했는지, 백마진,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넣으면 20억 원은 내 주머니로 넣어줘,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라임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중소무역금융업체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를 이렇게 백마진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임이 갑자기 IIG 같은 업체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현재 투자 책임자였던 부사장 이종필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도망가면서 지명수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도 있고 배임 혐의도 있는 이 같은 사람이니까 특히 자기 사모펀드로 회사 자산까지 싼 값에 헐값에 사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주장도 그럴듯하다고 보여집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지금 환매를 중단한 펀드가 173개에 달하고 이 173개에 포함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 한 명당 환매 중단된 금액은 평균 2억 4,600만 원 수준. 실소유주와 별개로 이 펀드를 청산하면 명의를 갖고 있는 증권사부터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 개인만 또 피보는 법이죠. 그래서 이 현재 TSR 계약 때문에 일반인 투자자들이 건질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개인만 또 피보게 생겼으니까 IIG가 어떻게 사기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만 IIG 투자에 관계가 돼 있나, 혹은 이게 회사 차원의 문제인가, 이런 것까지 빠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은 부사장의 그런 어떤 개인 비리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 혹은 알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금융당국도 SEC에 빠른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도 받고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종필 부사장이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아시는 분 있으면 신고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종필 부사장이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숨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어디 숨어 있길래 이렇게 안 잡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IIG에 투자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투자했는지, 투자하면서 혹은 자기가 좀 챙긴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뭐 GTFF, 뭐 STFF 굉장히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라 저도 막 헷갈리는데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기면 또 개인만 피보는 것 같아요. 이 PSR 계약이 뭔지 참. 은행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반인들에게 보내서 다 팔아먹고, 또 은행이 담보순위가 먼저라서 그 돈은 다 챙겨가고, 원금은 다 챙겨가고,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